안녕하셨죠? 벌써 입동이 지났습니다. 보통 입동 전후에 겨울나기를 위해서 집집마다 김장을 하지요. 우리에게 그렇게 멋진 그림을 주면서 하늘을 장식한 단풍과 그리고 낙엽을 품은 나무들도 정원사님들의 소중한 손길로 겨울나비 차비를 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묻고 싶어서 오늘은 겨울나기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성공해주교 김근상 인사드립니다. 먼저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김장 노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무배추 캐어들여 김장을 하오리다. 앞내에 정이 씻어 염담을 맡게 하소. 고추 마늘 생강 파에 젖국지에 장아찌라. 독 곁에 중돌이요 바탕에 항아리라. 양지에 가가 짙고 볏짚 쌓아 깊이 묻고 박이무 아람 마름도 얼지 않게 간수하소. 이 노래는 농가원령가의 시월령, 그러니까 농가원령가의 시월 노래를 싣고 있습니다. 혹시 농가원령가가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한 분들 위해서 소개하면 조선시대에 이제 농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집대성한 책인데 조선 헌종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약용 그분의 둘째 아들인 정학유라고 하는 분이 농사에 대해서 12달의 농사 이야기를 노래로 엮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것은 시월령 단은 아니고 시월령의 김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만 추려 보내드렸습니다. 이 김장에 관한 것은 동국 세식이나 동국 이상국집에 보면 그 역사가 대단하더라고요. 고려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경우 겨울철에는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염장한 음식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들으신 노래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겨울나기 월동을 위해서 이 봄날 이 젖담그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추, 마늘 키우고 말리고 또 이제 여름 막 지나면 배추, 무, 미나리, 갓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니까 사실 김장을 위해서 세월의 반을 준비하는 셈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보통 한 2, 3일 정도 걸려서 하죠. 절임서부터 시작해서 독에 묻는 일까지. 그래서 이게 동네 큰 행사이기도 하고요. 집에서도 굉장히 큰 행사여서 서로 품앗이를 해가면서 서로 이웃과 정을 나누며 이 김장을 당기게 됩니다. 그때쯤만 되면 동태국에 배추 노란 속입에 양념 버무리 하고 같이 먹는 것도 아마 아련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조금 사정이 괜찮으면 두툼하게 돼지 고기를 이렇게 쪄서 함께 먹는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만 끝나는 건 아니죠. 보통 많이 담급니다. 배추도 많이 절이고 또 속도 많이 해서 하다가 남으면 그때는 이제
그 같이 김장을 돌아왔던 이웃 사람들, 특히 가난한 이웃 사람들한테 이것으로 김장을 담그라고 속도 넘겨주고 또 배추도 넘겨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지금껏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월이 좋아서 사시사철 신선한 채소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또 식생활도 많이 변해서 김장하는 모습이 예전과 같지는 않죠. 그래도 아직 입동 시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김장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도 그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습니다. 쉽게 신선한 채소에 접근할 수 없는 이웃들을 위해서 김장을 대신 담가 준다는 것이죠.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도 우리 그때 당시에 그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 함께 저렇게 김장을 담궈서 어떤 때 많을 때는 약 한 그 1,800가구 정도를 논아서 준 적이 있습니다. 이 겨울이란 이 한철에 이 김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반양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양식을 좀 덜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기 울산에서도 했고 문막에서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이웃들에게 겨울 나기 걱정이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좋은 친구 여러분들도 좀 도와서 이 겨울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나서서 이렇게 자원봉사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입동에는 김장을 담그지 않는다. 네, 두 번째 코너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친구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튠베리입니다.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죠. 올해로 겨우 성년이 됐죠. 18세가 된 스웨덴 친구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환경운동을 했고 이 나이에 노벨상 후보까지 오른 친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친구를 소개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그 제26차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열렸습니다. 흔히 COP26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셔서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이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발걸음은 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기후 서밋 이런 것들을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을 하고 개도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소개해드린 툰베리는 COP26 소위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는 실패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No more blah blah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이번 데모의 표였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설 때다. 그래서 글라스고우 회의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도 제발 정치인들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좀 빨리 시작을 하자 하는 그런 시위를 뭐 자동차나 걷고 이런 게 아니라 전차를 타면서 이 수만 명의 시위를 이끌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셨죠?
갑자기 왜 입동에 김장하지 말라는 주제 튠베리 얘기를 시작하느냐. 그런데요, 이게 관련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동에 왜 김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셨습니까? 약간 미신적 요소가 있긴 합니다. 김장은 말씀드렸듯이 겨울나기를 의미합니다. 해서 그 소위 입동 앞뒤로 그 일주일 앞뒤로 김장 준비를 하는데 입동날은 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귀신의 장난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입동날 그 김장을 하면 얘네들이 이 추운 겨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했으니 얘네들 좀 고생 좀 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날씨를 춥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해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게 지내려면 그 입동날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은요. 이 환경의 오염 때문에 항상 낮이 따뜻한 거예요. 매일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도 녹아 떨어져 있어서 거의 1년에 약 한 1도 정도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분들은 이게 입동날 김장을 해야 되겠다. 실제로 보니까 입동에 김장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문막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춥게 하지 말고, 근데 사실 말이죠. 겨울나기를 하는 이유는 추위를 추위로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겨울은 추워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해에 이 농사도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장도 물론 맛있게 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위 자연의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에 그 입동에 김장을 담그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보다 어쩌면 좀 더 오늘의 행동에 있어서는 뭔가 이 겨울을 춥게 지내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뭐 툰베리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후 위기는요, 대체로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이 그런 어떤 패권 국가들의 에너지 전쟁, 그것이 가장 커다란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그 패권의 매력을 느낀 여러 소위 후발 국가들, 뭐 우리나라도 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소위 훨씬 더 많은 소비 진작 정책이라든가 무분별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지구는 열심히 녹아내리고 있고요.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연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홍수며 뭐 불나는 것이며 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 비닐로 산이 덮여서 그 곳곳마다 그 엄청난 자연 재해를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김장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지, 그것을 아예 뭐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소위 문명의 잘못은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디서든지 함께 살아야 할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자연의 선순환,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운 겨울을 맞이할 준비, 각오, 견뎌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는 조금 민감한 말씀입니다. 이런 대통령 선거 같은 민감한 문제에선 가능하면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튜브 좋은 친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은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꽤 가까운 젊은 청년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그런데 좀 약간 흥분돼 있으면서 주교님 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상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전적으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아니 무슨 말이냐 하고 물었더니, 아니 도대체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으로 찍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좀 창피스러워해야 하고 수치스러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 흥분한 친구한테 말을 섞는 것이 좀 불편하기도 해서 우선 전화를 일단 끊었습니다. 좋은 말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 유튜브를 보는 친구라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 답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무래도 지금쯤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친구는 1988년도에 태어난 친구입니다. 1987년 4월 13일 4.13 호원저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해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어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었고, 또 내각제와 대통령 직선제로 정치계가 시끄러울 때 당시 대통령이 나라가 어지럽다 하면서 토론을 중지시키고 지금까지 뽑던 방식대로 체육관에서 선거인단 투표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노태우 후보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목적을 가지고 4.13 호원저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 이제 시위가 계속되고, 또 이 박종철 치사 사건과 함께 데모 때문에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60 민주항쟁에 이르게 되고요. 그 과정을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6월 29일 날 소위 시국선언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대통령 직접 선거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죽음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는 것은 최선의 민주주의 정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형편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은 될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친구, 우리 군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꼭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닐지라도, 가장 덜 부족한 사람을 뽑는 것일지라도 이것은 대단히 숭고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돌아가신 백기현 선생님도 또 노회찬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발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영웅호고를 가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극히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기의 시대는 그런 영웅호걸이 등장하지만, 평화의 시대에는 어쩌면 우리가 영웅호고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못난 사람을 잘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 군사정권처럼 침묵해야 살아남는 나라가 아닌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은요, 진짜 참 복된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자랑스럽게 세상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도움을 받던 최빈곤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세계 242개국 중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선진 7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전쟁에는 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세계 군사력 6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가장 민주화가 잘 된 나라라고 독일에서 유명한 슈피겔이라고 하는 신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K-pop, 무슨 BTS나 이런 문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라의 국력은 벌써 어쩌면 우리 선조들과 우리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의 피와 절규로 오늘을 이룩해 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청년, 그 청년 같은 나라가 가득한 이 대한민국이라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무슨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희망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절도 때로는 희망의 단초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 부활의 기쁨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하오니 우리 청년, 절망감이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장 커다란 에너지이며 디딤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이번 대통령 선거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면 그래도 우리 군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것이 소위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가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가을을 시가 아니라 시조로 만드신 시인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어의 조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연결하고 끊고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은 단순히 시인의 몫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가을을 소위 음률이 담긴 시조로 만드신 송정란님의 글을 소개하면서 이 가을을 채우려고 합니다. 바싹 마른 입술로 나뭇잎 하나 애절하게 자작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다. 곧 어디론가 떠날 듯한 몸짓으로 나무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고개를 내젓고 있다. 머스차장 밖으로 이별을 기다리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해마다 잎을 갈아치우는 나뭇가지의 완강한 팔뚝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매달린 잎들이 모조리 소스라쳐 있다. 더 이상 내줄 것 없는 막막함으로 온몸 바스라질 것 같은 눈빛으로 속이 다 사가버린 사랑에 매달리고 있다. 여린 나뭇잎 같은 계집 하나 바싹 마른 입술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송정란 시인 동짓달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동짓달 11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조입니다. 일반 시와 차이점이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다 제 탓입니다.
이게 시조를 읊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미처 배우지 못해서 그냥 여러분들 들을 때는 시조나 시나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위 바싹 마른 입술이라는 그 표현이 낙엽만은 아니고 제 마음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예, 오늘 역시 주제는 소위 자연의 선순환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추운 겨울을 지나면 따스한 봄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꼭 시인의 노래가 아니더라도 잘 견뎌내면 늘 즐겁고 기쁜 날이 곧 오리라는 기대로 오늘을 살게 됩니다. 제발 억지로 살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겨울 깊이 묻힌 독을 열어 김장김치를 한입 베어 먹으면 하는 그 사각소리에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비가 내린 그것으로 인해서 씻겨지간 낙엽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요. 이제 곧 3살이 돋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안사람과 함께 이부자리를 겨울 것을 바꾸면서 오히려 곧 봄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들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 무엇이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선순환, 자연의 선순환, 그것이 바로 우리는 새로운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술의 김대하, 진행의 김근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